최근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의 방역 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중국 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중국과 계속 협력해왔던 애플이 또 한 번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요. 반면 한국의 삼성전자는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이 틈을 타 중국과 애플을 제치고 치고 나가며 그 저력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합니다. 심상치 않게 흘러가는 세계 IT 시장의 지각 변동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들. 사람들은 그 내용에 경악했습니다. 이제는 없을 줄 알았던 중국의 봉쇄와 통제가 지금도 버젓이 행해지는 모습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정저우의 폭스콘 공장에서 벌어진 직원들 집단 탈출 사건의 영상과 사진 내용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영상 속 사건은 현재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며 폭스콘 직원들이 봉쇄에 갇혀 고통받고 있는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분석을 덧붙였죠. 탈출 노동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짐과 이불 등을 들고 공장 울타리를 넘어 고속도로로 뛰쳐나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직원들은 밀밭을 가로질러 고향으로 가는 등 실적 봐도 사태는 심각해 보였습니다. 직원 수 약 30만 명에 달하는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알고 보니 지난 10월 19일부터 중국 당국의 봉쇄로 인해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바로 신형 코로나였습니다. 감염이 퍼지고 공장 측은 처음에는 폐쇄 루프를 통해서 공장을 계속 가동하려 했습니다. 감염자를 선별해 격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일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작업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공장 차원의 대처로는 감당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장 내 감염자 수만 2만 명을 웃돌게 되자 감염자들이 충분한 음식과 약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급기야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공장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며 지시를 기다리던 감염자들은 더는 기다리지 못하고 공장 밖으로 탈출을 감행했고 결국 대규모의 감염자들이 공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정저우 주변 도시들은 긴급하게 SNS 계정과 공식 루트를 통해 외부 도시에서 온 노동자들을 주의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폭스콘 공장 근로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들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었죠. 그 결과 중국 당국은 더 큰 규모의 봉쇄를 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이와 베이징은 물론이고 코로나로 인해 감염이 폭증할 때마다 도시 단위 대규모 봉쇄를 감행했던 중국은 또 한 번 봉쇄 카드를 꺼내들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도 언제 어느 지역이 봉쇄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죠. 감염 루트가 여러 갈래이기에 짐작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중국인들을 피말리게 하는 요소인데요. 이러한 두려움은 금방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가디언지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의 디즈니랜드에서 신형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 중국 정부는 이곳을 잠정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웨이보를 비롯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이 퍼지면서 근처에 있던 중국인들은 앞다퉈 상하이를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서북 내륙 지역인 칭하이성 시닝시 역시 봉쇄되는 일이 벌어졌죠.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M1 관광객들마저 꼼짝없이 갇혀야 했습니다. 군 병력까지 동원해 시닝시를 포위하여 외부 출입을 봉쇄했고 이 때문에 내부 주민들 역시 시닝시를 나갈 수 없게 되어 노인들은 물론이고 긴급 환자까지 고생해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동안 혼돈에 휩싸인 시닝시 내부에서는 시장에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50위안, 한화로 약 9,800원까지 치솟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인구 248만 명의 시닝시 시장은 시민들의 불만을 달래려 애를 쓰면서 베이징의 도움 역시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당했다고 하죠.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또 한 번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민들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 역시 큰 타격을 입으며 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위축되거나 급기야는 파산하는 등 민간 경제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이미 조짐을 보였던 부동산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죠.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중국 15위 부동산 개발업체 시우이가 홍콩 증시 공시를 통해 지난달 만기인 해외 채무와 관련 채권단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상환 연기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거래가 중단되었던 시우이의 주가는 11월 1일 개장하자마자 26%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미 채무 불이행에 대해 논란이 나왔던 만큼 이번 상환 연기는 중국 증시와 부동산에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지방정부가 일부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개발업체 녹지그룹도 홍콩 증시 공시를 통해 13일 만기인 3억 6,200만 달러 규모의 미지급 달러 화표시 채권에 대한 상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 밝히면서 전방위적인 부동산 업체 부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매출 기준 2위 업체인 원커의 회사채 가격은 한 달 전 달러당 80센트에서 역대 최저인 40.3센트로 떨어지면서 중국 부동산의 위기는 이제 확실한 현실로 다가왔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현상의 영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남부 광시정족 자치구 구이른시에는 미완공 아파트가 전시라도 된 것처럼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제대로 완공시키지 못하고 파산한 공사업체 때문에 큰 돈을 들이고도 제대로 입주를 하지 못하는 흉물로 하루아침에 전락한 것인데요. 몇몇 사람들은 이런 미완공 아파트에 아예 눌러앉아 가재 도구를 늘어놓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텐트까지 펼쳐놓고 난방도 되지 않는 헐벗은 아파트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는 이들도 있는 상태입니다. 온 나라가 이런 상태가 되니 시진핑의 사면임을 반대하며 항의 시위를 하거나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부 비판을 공공연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며 중국 전역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상태에 큰 영향을 받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인데요. 애플은 그동안 중국에 많은 설비를 투자했고 경제협력을 이어왔기에 전 세계적인 탈중국 현상이 격화되는 2022년에도 중국과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인해 물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그동안 투자한 금액이 아까워 발을 빼지도 못한 상태였죠. 팀쿡 CEO의 중국 의존 성향이 높은 것 또한 애플이 중국 시장을 버리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플의 중국몽은 이제 꿈으로 끝나게 되었는데요. 이번 폭스콘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사건을 겪게 되면서 아이폰 생산에마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폭스콘은 대표적인 아이폰 생산 업체로 상당수의 아이폰이 폭스콘 정저우 공장에서 생산됩니다. 4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던 애플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죠. 팀쿡 CEO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이폰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며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량 확대를 약속했었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팀쿡은 자기 발언에 책임을 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폰에 사용할 YMTC의 낸드 플래시 사용도 막히게 되었습니다. 중국 IT 공급망을 차단하고 자국의 IT 장벽을 건설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인데요. 미 행정부의 단호한 조치와 타협 없는 태도에 애플 역시 중국제 낸드 플래시 도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아이폰에 필요한 낸드 플래시의 40%를 중국 YMTC에서 조달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 타격은 애플에게 더욱 뼈 아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밖에도 폭스콘과의 협력으로 애플카를 생산하려고 준비했던 계획까지도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폭스콘은 최근 전기차 프로토타입을 시장에 잇따라 공대, 완성차 역량을 뽐내며 전기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는데요. 폭스콘 회장은 은근슬쩍 애플과 폭스콘의 관계를 암시하며 향후 애플카에 진출한 애플과 폭스콘이 힘을 합칠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한 폭스콘 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애플의 의중을 잘 알고 있기에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번 사태로 중국 공산당 지배하의 협력이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깨달은 애플은 폭스콘과의 협업을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태국으로 생산망을 옮긴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생산시설을 갖추고 본격 생산을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 조바심을 내며 위기에 놓인 애플과 달리 이 틈에 삼성전자는 크게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매출 76조 7,817억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시기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선방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삼성은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옹디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하량 6,410만 대를 기록하면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점유율 21%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애플은 출하량 5,220만 대를 기록, 점유율 17%를 기록하며 전년보다 2.6%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격차는 여전히 벌어진 상태로 삼성전자가 위에 있는 상황. 게다가 새로운 폼팩터인 폴더블 폰을 앞세운 삼성전자의 전략이 제대로 먹혀들어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Z 플립 3 5G의 경우 2021년 기준 가장 많이 팔린 폴더블 폰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반면 애플은 아직 폴더블 폰 시장에 뛰어들지도 못하는 상황. 2025년까지 폴더블 제품 출시를 연기하면서 상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이미 삼성전자에 기술적으로 밀리는 가운데 폭스콘 사태까지 겹치며 애플이 주춤한 사이 삼성전자는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삼성전자가 위기에서도 굳건하게 잘 버텨 지속적으로 세계 1등을 차지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